소위 말하는 삼지대에서 핵심적인 키를 가지는 두 분이 이제 이낙연 전 대표,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신 분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대표를 지냈던 이준석 전 대표, 이 두 분이 이제 아마 핵심적인 그 방향을 설정할 분들이신데, 결국에는 지금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대로 온도차가 느껴지죠.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최대한 넓게 모이자.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기준을 낮춰서라도 최대 합의를 이끌어내보자, 좀 이런 내용 같고요. 아마 이준석 전 대표는 조금 느긋하게 좀 여유를 보이면서 조금 더 단단하게 가야 된다. 그리고 합의의 기준도 조금 더 선명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핵심이 뭐냐면은 벌써부터 두 분이 다른 진영에서 나와서 또 각자 서 있는 위치가 다르지 않습니까? 예. 목표도 좀 다를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도 어떤 기준이 통일이 안 되는 모습을 이제 처음부터 보여준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많이 지치셨고, 이제 삼지대라 그러면은 기대가 되면서 또 기대가 되지 않는 그런 양가 감정이 있어요. 그동안에 그렇죠. 많은 정치인들이 너무나도 정치공학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실망을 많이 했던 건데, 지금도 이 두 분을 중심으로 해서 삼지대가 잘 될 것이냐,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회의론이 조금 더 많은 거 아니냐, 잘 화학적 결합이 되기 어렵다라는 것이 좀 중론으로 저는 보입니다. 이게 나중에 구도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. 가령 이제 이준석 신당 지금 현재 보면, 그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, 그리고 비명계 3인, 그리고 새로운 선택. 뭐 크게 보면 이제 네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게 3+3대 1이 되느냐, 또는 2대 2가 되느냐, 또는 4가 한 묶음으로 돼서 하나가 되느냐,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. 근데 정확하게 6개 정도로 봐야 됩니다. 현재로서는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빅텐트 그룹이 크게 말하면 이준석, 이낙연 이렇게 두 분으로 나눈다면은, 이낙연 전 대표 쪽에는 비명계 3인방,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원내의 메리트를 갖고 있는 세 분이 원칙과 상식으로 있는 거고요. 또 하나는 박원석, 정태근, 이 두 분의 결합이 보태져서 지금 일단은 비명계와 5명이 함께 가겠다는 거거든요. 아, 그렇죠. 거기. 이렇게 세 분의 그룹이 있는 거고, 예. 이쪽 그룹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양양자 의원이 이미 만든 한국의 희망, 이 정당입니다. 예. 그리고 새로운 선택도 금태섭 의원 중심으로 정의당의 일부가 들어왔죠. 류호정 의원과 그렇죠. 조성주 의장이 들어와서 요 그룹이 이제 아마 이제 3명의 그룹이 좀 더 뭔가 시너지를 내려고 할 건데, 결국에는 최대 빅텐트가 된다면은 이 6개 그룹이 다 모이는 게 아마 될 거고요. 또 그 과정 속에서 이합 집산이 또 이루어진다면은 또 이 안에 일부들은 또 이탈되지 않겠나. 아니 근데 그게 가능해요? 그 류호정 의원과 이준석 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페미니즘이나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다른 색깔을 보여왔었는데, 예, 아마도 합의가 안 돼서 다시 돌아가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. 뭐 제가 예. 그렇게 들었고요. 예. 그래서 아마 제가 김종대 전 의원에게 듣기로는 류호정 의원, 탈당하지 않겠다, 정의당에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암중같이 다 또 다른 모색을 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. 탈당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? 탈당한다고 저는 들었는데. 예. 그래 다시 그러니까 예. 이게 지금 뭔가 원칙이 그러니까 없이 뭐냐면 예. 탈당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이 탈당한 의원직을 잃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죠? 예.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며칠 전에 듣기로는 또 아니 정의당하고 녹색당하고 합친다니까. 네. 그러면 이제 탈당하는 게 맞겠다. 금태섭 그래가지고. 의원 쪽에 예. 합류하겠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그렇게 네. 지금 이제까지 나온 보도로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, 이게 지금 어떤 원칙과 어떤 기준에 따라서 6개 그룹이라면, 그리고 어떻게 합종 연행할지, 그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, 그리고 그들이 제시하는 제3지대의 가치가 어떻게 각각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,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. 예. 근데 오히려 지금 이제 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? 지금 제3지대를 하겠다는 이 분들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오히려 뭐 원칙이라든지 가치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런 거 말하면 안 돼요? 언제든지 제가 볼 때는 언제든지 예. 포기하거나 굽힐 준비는 각자가 다 돼 있다. 어느 정도는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. 그게 제일 안 돼 있는 데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전 대표예요.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지지자가 있기 때문에, 지지 그룹들이 크기 때문에 이 지지자들이 용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선뜻 손 내밀기가 어려울 거예요. 그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페미니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포기하기가 어렵죠. 이 페미니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용인하든지 이런 쪽으로 가기는 어려운데, 주요 지지 기반이 이대남이라면 그렇죠. 가기가 힘들죠. 예를 들면 예. 인터넷 커뮤니티 여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포기하기가 어렵거든요. 이준석 전 대표는. 근데 류호정 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, 류호정 의원이 지금 예를 들면 20대 여성의 어떤 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열광적으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. 분명히 그 지지가 있긴 한데, 근데 이미 류호정 의원은 그 페미니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이제 갖고 온 거에 대해서는
약간 반성문 비슷하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. 아, 그래요? 이런 이 젠더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그동안의 자신의 행보가 좀 심화시켜 온 것이 아니냐. 음.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 앞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이거를 관찰할 수도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 일부 포기할 수도 있다는 전제를 이제 놓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양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?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요 두 사람이 일단 그렇다고 하면은 나머지 분들의 경우에 이낙연 전 대표랄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 세 분의 현역 의원이랄지 이런 분들은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노선, 가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상황에서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? 양당의 지금 어떤 노선과 가치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금 반대하지도 않는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슨 뭐 어떤 빅텐트라든지 통합 관련된 논의를 할 때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최소한 그게 어떤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지금 제가 볼 때 문제가 되는 거는 계산이다. 각자의 계산이다. 이해관계라든가 어떤 앞으로의 자신들이 그리는 어떤 청사진이랄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건데 가령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스타트 지점에서 제일 이제 계산이 엇갈리는 게 이분들이 그려야 되는 최대치의 어떤 목표가 뭐냐면 첫 번째는 기호 3번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렇죠? 예. 두 번째는 이 기호 3번을 받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호 3번을 받으려면 현역 의원들을 최대 확보해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렇죠. 네.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시작하자마자 가장 스타트를 잘 끊어가지고 현역 의원을 최대 확보하고 있는 거는 현역 의원이 3명 들어가 있는 지금 이 새로운 미래입니까? 이분들이? 그러네요. 네, 새로운 미래라는 요 분들이에요. 예. 미래대요. 미래대요. 미래대연합입니다. 미래대연합. 네. 이름도 네. 다 이낙연 전 대표는 네. 지금 새로운 미래라고 하고 요 세 분들은 미래대연합이라고 하고 아. 이 미래대연합 요 분들이 3명을 확보하고 있어서 그래서- 스타트가 좋은데 음. 요 분들이 근데 스타트가 좋은 대신에 어떤 대중적인 지지의 어떤 그릇이 크거나 뭐 앞으로 확장성이 기대되거나 그렇지는 또 않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여기에 끼게 되면 이낙연 전 대표 세력으로 갇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는 약간 밀어낸 형국인 겁니다, 지금.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따로 하는 건데 예.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현역 의원은 확보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. 자기 밑으로 모이는 그림이 아니면 또 같이 자기 밑으로 모이는 그림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요구하면은 남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룹들도 마찬가지. 이준석 신당의 경우에는 지금 섣불리 같이 해봐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게 좋은 게 국민의힘에서 공천 못 받은 사람이 2월 달 되고 이러면 나올 수도 있는데 또 나와요? 그렇죠. 아. 그러면 현역 의원들을 확보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겠습니다. 좀 기다려 보면. 그렇죠. 그럼 정의당이 지금 예를 들면은 5명, 6명 만약에 이렇다고 할 때 최소한 현역 의원을 6명, 7명 확보하면은 3번이 되네. 그럼 바로 3번 되는데 그다음부터는 제3지대 내에서는 헤게모니를 갖고 내 밑으로 모여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거기다 이제 색깔도 좀 비슷하고 국민의힘 전 그래서- 대표였으니까. 그래서 그렇죠? 마무리하자면은 어.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타짜의 대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예. 어떻게 늑대가 개 밑으로 갑니까? 라는 식의 그러한 논의가 각자의 계산법으로 누가 먼저 늑대가 될 것이냐 그리고 늑대가 된 다음에 누가 먼저 내 밑으로 오라고 할 것이냐 요 계산을 놓고 지금 막 돌아가고 있는 요 초기 단계를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냐.